최근 한국 공군의 미래를 뒤흔들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되며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KF-21 양산 1호기의 조립 현장이 최초로 포착된 것입니다. 단순한 조립 장면이 아니라 이미 양산 12호기까지 라인에 투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국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시제기 개발과 시험 비행이 모든 관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실전 배치라는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간 결정적 순간이 된 것입니다. 특히 KF-21 공동개발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이 소식을 들은 즉시 긴급 보도를 쏟아내며 혼란에 빠진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양산을 시작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에 문의를 넣은 국가들은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UAE, 폴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이미 대륙을 넘나드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보다 더 충격을 받은 곳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에서 드러난 라팔 전투기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인도는 자국의 자존심을 걸고 라팔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번 충돌에서 라팔이 중국 파키스탄의 젠시스 전투기에게 밀리는 장면이 전해지며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인도가 사용한 미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80km이었으나 파키스탄은 중국산 PL-15 사거리 145km를 장착해 사거리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는 만약 그 자리에 KF-21이 있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KF-21은 이미 사거리 200km 금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은 국제 군사 시장을 한순간에 뒤흔들었고 라팔을 선택한 인도네시아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반응 속에서 한국 내부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KF-21이 단순히 국산 전투기를 넘어 국제 전투기 생태계를 흔드는 KF-21의 조립 라인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개발 중인 시제기가 아니라 실제 전력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기술력 경쟁을 넘어 군사 전략의 판도가 바뀌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번 양산 소식은 한국이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KF-21은 구조 설계 단계부터 대량 생산을 고려한 모듈 방식과 정밀 조립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미국, 유럽이 수십 년 전부터 축적해온 시스템을 한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은 사례이자 군사기술 독립이라는 거대한 성과의 핵심입니다. 양산 체계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생산 능력을 손에 넣었다는 의미이며 이는 주변국에게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닌 전략적 위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언론 중 하나인 조나 자카르타는 이번 한국의 양산 돌입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라팔 사고와 연결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위기의식을 반영한 보도였고 그들은 KF-21의 생산 속도와 구성 재료까지 상세히 전하며 한국 전투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동체의 복합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기체 중량을 줄이고 연비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부분은 국제 전문가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동 지역 또한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펜스 아랍은 KF-21 양산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이 전투기 생산 분야에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KF-21이 아시아 태평양의 군사 균형뿐 아니라 세계 공군력 구조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집트 언론 역시 KF-21의 6,500만 달러 수준의 경쟁력을 언급하며 라팔 그리펜과의 비교해서 확실한 무게감을 갖는 전투기라고 보도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요소는 전 세계 공군의 핵심 기준이며 KF-21은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전투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항공기술과 방산 노하우를 결합해 만든 전략 플랫폼이며 주변국들은 이미 그 변화를 감지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양산 1호기의 조립 장면은 한국의 자신감을 상징하는 동시에 세계 공군 산업 질서를 흔드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전투기 시장에서 기존 강대국과 정면으로 맞붙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계의 시선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KF-21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역사를 열고 있습니다. 인도의 라팔 추락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제 전투기 시장의 판세를 흔든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를 계기로 라팔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KF-21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겉으로는 라팔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지만 내부에서는 프라보어 대통령이 계약 내용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게 라팔 계약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이 담긴 사업이었기에 이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이 KF-21을 본격 양산하는 순간에 맞춰 라팔이 전장에서 약점을 드러낸 것은 인도네시아 지도부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특히 KF-21의 동체 구조 재료와 효율성을 상세히 분석하며 이 전투기의 설계 철학에 주목했습니다. 복합 소재의 활용은 기체 중량과 연비 효율에서 큰 이점을 제공하며 이는 전투기의 상승률 선회력 작전 반경 등 전투 성능 전반에 직결됩니다. 이처럼 기술적 근거에 기반한 기사는 인도네시아 내부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며 KF-21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양산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즉각적이었습니다. 디펜스 아랍은 KF-21 양산 모델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전투기 생산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KF-21이 기존 강대국 중심의 시장 구조를 흔드는 변수라고 보았습니다. 중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군비 투자가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이며 전투기 구매는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국가 위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KF-21의 잠재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언론은 KF-21의 가격 경쟁력에 집중했습니다. 약 6,500만 달러 수준이라는 추정 가격은 고성능 전투기 시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라팔이나 그리펜과 같은 유럽 전투기는 가격 부담이 크고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KF-21은 높은 성능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며 개발국 한국이 부품 국산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은 현재 약 75% 수준의 국산화율을 달성했으며 이는 장기적인 운용 비용 절감과 공급 안정성에 기여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에 대한 불신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KF-21의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F-35는 도입 초기부터 잦은 결함과 유지비 문제를 노출해 일부 국가에서 도입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방산 기업 보호를 이유로 부품 가격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외 도입국들이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부품 국산화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있으며 이는 전투기 운영 안정성에서 중요한 차별점이 됩니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기존 전투기와의 정비 호환성입니다. 미국산 부품 가격이 상승해 F-15K, F-16 등 기존 기종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급증한 상황에서 한국산 전투기는 비용 효율성과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은 방산기업과 공군이 긴밀하게 협력해 실전 운용 데이터를 설계와 업그레이드에 빠르게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서방권에서도 쉽게 구축되지 않는 강점이며 해외 구매국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F-21 부품 생산 규모를 최소 3배까지 증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F-21이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 장기적으로 유지비 절감과 전력 증강이라는 두 요소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가 방위 전략뿐 아니라 방산 수출 산업에도 강력한 시너지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양산 중인 KF-21은 항전장비 개량 사업과 함께 다양한 국산 장비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을 단순히 군사 사업이 아니라 미래 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국가 전략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KF-21이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단순한 방산 아이템이 아니라 국가기술력의 총집 합체가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KF-21은 이미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새로운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계가 충격에 빠진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바이 에어쇼에서 벌어진 인도 테자스 최신형 MK-레이의 추락사고는 국제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테자스는 인도가 30년 넘게 개발해온 전투기이며 인도의 자존심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테자스는 갑작스러운 통제력 상실과 함께 지면으로 돌진해 폭발했고 이는 인도 방산 역사에 새로운 치욕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단순한 조종사 실수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전문가와 전직 조종사들은 기체의 설계적 한계와 에너지 유지 능력 부족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고 당시 테자스는 낮은 고도에서 연속적인 롤과 기동을 수행하며 고각 상승 자세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속도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추가 기동을 시도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날개가 충분한 양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받음각을 요구하자
공력 저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남아있던 에너지는 급격히 소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델타의 기체가 저속에서 에너지 회복 여유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약점을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추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음각만 높아지자 기체는 스스로 공력의 늪에 빠져버렸고 자세를 회복할 시간도 고도를 확보할 여유도 없는 상태로 추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조종사가 적절한 탈출 판단을 내릴 시간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각상승 자세에서는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며 기수 정면의 지면 정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에서 기체가 급강하로 전환되는 순간 조종사는 이미 생존 가능성을 판단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기체가 지면에 닿자마자 폭발한 장면은 테자스 프로그램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사고 이후 두바이 활주로에서 촬영된 또 다른 장면은 인도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테자스 항공기에서 누출된 오일을 막기 위해 기술자들이 비행기 아래에 쇼핑백을 대고 기름을 받아내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퍼진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방산기술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방산산업의 관리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퍼지자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도가 한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숨기기 위한 방어적 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보다 훨씬 먼저 국산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지만 테자스는 여전히 완성도가 부족하며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통해 수출 가능성이 높은 고성능 플랫폼을 단기간에 구축했고 이미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프로젝트에서도 인도는 테자스를 앞세워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한국의 FA-50에 패배했습니다. 인도는 정치적 요인을 언급하며 변명을 이어갔지만 말레이시아가 FA-50 18기를 계약한 순간 사실상 승부는 끝났습니다. 이번 두바이 사고는 인도가 마지막 남은 수출 기회를 사실상 잃게 되는 사건이 되었고 테자스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한국과 UAE가 KF-21 150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KF-21을 중동 시장에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었고 사우디까지 공동개발 의사를 밝히며 판세는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반면 인도는 자국의 미래 전투기로 내세운 테자스가 추락하며 국제 무대에서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같은 무대에서 완전히 엇갈린 두 국가의 운명은 세계의 시선을 더욱 한국으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테자스는 개발 초기부터 끊임없이 설계 변경과 성능 부족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인도 감사원은 속도 구조 안정성, 전자전 장비 부재, 중량 증가 등 50개 이상의 핵심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플랫폼이 국제 무대에서 사고를 일으키면서 테자스를 대체할 안정적 전투기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가장 주목받는 기체가 바로 KF-21입니다. 탄탄한 기술력과 높은 신뢰도가 결합된 KF-21은 이미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산업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방산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왔고 그 결과가 바로 KF-21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국산화율은 약 75%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동급 전투기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중요한 핵심 부품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해외 구매국들에게 크게 어필되는 요소입니다. 한국의 FA-50 역시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약 80%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기체 개량을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반면 미국의 전투기들은 최근 부품 가격 인상 문제로 해외 도입국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F-35와 F-15K, F-16까지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하면서 기존 도입국들조차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방산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부품 가격을 인상한 것은 국제 군사 시장에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전투기들은 비용 대비 성능 유지 보수, 안정성에서 뛰어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F-21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국은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전 장비와 각종 센서 국산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생산 효율도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속도 향상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전투기 시장은 단순히 성능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운용 비용과 부품 공급 안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생산 구조는 이러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KF-21에는 차세대 무장을 장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부터 장거리 공대지 무기까지 폭넓은 무장 호환성을 갖추고 있으며 미래에는 극초음속 무기와 레이저 무기까지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4, 5 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전투 플랫폼으로서의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항공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에서 플랫폼 확장성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됩니다. KF-21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모델은 사실상 6세대 전투기에 가까운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스텔스 성능의 강화와 인공지능 기반 임무 수행체계 무인기와의 연동 등을 통해 향후 전장 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작전 개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 방향은 이미 한국이 장기적인 공군력 강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무인 전투기와의 협업 능력은 향후 전투기 시장의 중심이 될 기술이며 한국은 이를 위한 연구를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한편 두바이 에어쇼에서 발생한 테자스 추락은 중동 국가들의 관심을 더욱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은 전투기 구매에서 안정성, 신뢰성, 미래 확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들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한국과 UAE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KF-21 150억 달러 규모 협력은 단순한 판매 계약을 넘어 공동개발 파트너십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UAE는 KF-21 블록 3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는 한국에게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제안이었습니다. 사우디 역시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F-35 구매 승인을 받았지만 지역 군사 균형과 이스라엘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부가 전력 증강이 제한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산 전투기는 정치 군사적 이유로 배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독자적인 고성능 전투기 도입이 가능한 후보는 KF-21뿐이었습니다. 사우디 언론은 KF-21이 서방권에서 현재 개발을 완료한 유일한 미래 지향형 전투기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전략적 선택지로 평가했습니다. 중동은 단순한 구매 시장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전투기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KF-21이 핵심 전력 후보군으로 올라섰다는 사실은 한국 전투기 산업이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강대국 중심의 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제 군사 산업 지형을 변화시키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산 FA-50이 보여주고 있는 존재감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는 경공격기와 훈련기 도입을 검토하며 중국의 젠10C와 파키스탄 공동개발 JF-17, 심지어 인도의 테자스까지 비교 대상에 올렸지만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FA-50이었습니다. 도입 규모는 무려 100대에 달하며 이는 단순한 실전 배치가 아니라 장기적 전력 구조 변화를 염두에 둔 결정이었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다양한 기종을 운용해왔지만 유지비와 성능 안정성에서 FA-50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무엇보다 오랜 기간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된 한국의 지원 체계를 신뢰했습니다. 이라크 역시 기존에 도입한 T-50 계열을 통해 한국산 항공기의 안정성을 경험한 뒤 FA-50의 추가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개발 중인 단좌형 FA-50은 F-16급 작전 능력을 가지면서도 가격과 유지비는 훨씬 낮아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전투기 도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기체 성능, 가격, 운용 비용 세 가지인데 FA-50은 이 기준을 고르게 충족시키며 한국 항공산업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각국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만이 아니라 개발국의 안정적 지원 체계에 있습니다. 한국은 항공기 도입 국가와 정비교리 부품 수급 업그레이드 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며 실질적 운용 성능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산운영 방식은 기존 강대국들의 공급 중심 모델과는 다른 구조이며 도입국 입장에서 부담을 줄이고 장기 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기술 경쟁력과 실전 운용 체계의 두 분야에서 모두 경쟁국을 압도하며 방산시장을 선도하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F-21의 등장은 이러한 흐름을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입니다. KF-21은 FA-50의 성공으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높은 성능과 기술력을 요구하는 시장에도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의 가장 큰 강점은 확장성과 업그레이드 용이성입니다. 기존 전투기들은 개발 국가의 승인 없이는 장비를 교체하거나 무장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지만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과 무장 통합을 진행할 수 있어 도입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기적 개량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극히 드문 장점입니다. 전 세계 공군들이 당면한 공통 과제는 노후 기체를 대체하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전투기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유지 보수 비용은 높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 맞추는 데 성공해 자원 제한이 있는 국가들에게 현실적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본격적으로 양산 체계를 가동하면서 향후 가격 안정성과 부품 공급 속도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점은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 경쟁을 넘어 차세대 시장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성능 강화와 무인기 연동 전투 시스템은 KF-21이 6세대 개념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항공 전력 기술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 국가들의 군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유럽이 독점해왔던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한국이 역학구도를 바꾸는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산발전 모델을 미래형 군사산업의 교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대규모 생산 능력 수출 대상국과의 협업 체계까지 모두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KF-21을 중심으로 한국의 전투기 산업은 이제 세계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F-250과 KF-21이 세계 시장에서 동시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항공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시키고 있습니다. KF-21의 양산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플랫폼이 구축할 생태계와 산업적 파급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미래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 곡선의 중심에는 한국이 꾸준히 축적해온 기술력 세계가 신뢰하는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완성도 높은 전략적 비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역사는 단순히 기술 도입과 조립에 머물던 시절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완전한 독자 개발과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급성장 사례로 평가됩니다. KF-21은 그 상징적 결과물이며 이 전투기의 성공은 한국의 군사산업 구조와 국가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게 발전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외국산 전투기 도입 시 높은 비용과 제한적인 개량 권한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고 개량하며 수출까지 주도하는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KF-21의 본격적인 양산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작전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사건입니다. 기존 전투기들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KF-21은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실전 투입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체로 평가됩니다. 특히 한국은 KF-21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전력 개편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공군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대규모 양산이 이루어질수록 부품 수급은 안정화되고 비용은 줄어들며 운영 효율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세계 시장에서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고성능과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플랫폼 확장성에 있습니다. 고급 센서 통합 능력, 전자전 대응체계 무장 호환성은 KF-21이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나토 기준에 부합하는 임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서방권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KF-21의 장거리 공대지 무장 극초음속 무장 탑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KF-21이 단순한 4.5세대를 넘어 미래 전장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투기 수출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분야이지만 KF-21은 기존 전투기들과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발국인 한국이 소프트웨어 개량과 무장 통합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도입국에게 장기적 운용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전투기들이 특정 장비나 무기 통합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도입국이 원하는 임무 수행 능력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은 KF-21의 가장 강력한 매력으로 평가됩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의 성공이 한국 방산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전투기 하나의 성공에 머물지 않습니다.
항공엔진, 전자전, 장비, 센서, 기술, 소재, 공학 등 연계산업 전체가 동반 성장하며 한국의 기술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단일 산업이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역량 전체를 요구하는 종합산업이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성장 속도는 기존 강대국들조차 경계할 정도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방산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술 자립도를 높였고 나아가 국제협력 모델까지 강화했습니다. UAE와의 협력 사례는 한국이 단순한 제조국을 넘어 공동개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우디 역시 KF-21을 차세대 전력 강화의 핵심 후보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 흐름은 중동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KF-21 프로젝트는 단순히 전투기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방산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무인 전투기와의 연동작전 체계지능형 전장 분석, 시스템 원거리 장기 제공 플랫폼 등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담아내며 한국형 전투기는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F-21의 양산 1호기가 완성되는 장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지금 전투기 산업의 중심축은 조용히 한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며 세계가 인정한 결과입니다. 한국이 쌓아올린 신뢰 기술 완성도, 전략적 비전이 결합되며 새로운 항공전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미래는 더 이상 소수국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그 중심에서 세계의 판도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이 만들어갈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